본 방송은 영화 걸캅스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간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시장입니다. 네, 이번 주도 저희 박 실장님과 박 실장님 이렇게 되면은 거의 그냥 고정으로 고정으로 지금 팟빵에 그 네. 청취자님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원성 아직 별로 못 들은 것 같은데 한 분 정도 이렇게 소리 내는 거 들은 것 같긴 한데 한 분의 원성이 네. 이것이 우리의 엔드게임인가. 이것이 주영보의 엔드게임은 아니겠지요. 엔드게임이라니 너무 가망 없음 아닌가요? 지조님을 기다리시는 네. 수많은 팬분들께 일단 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그렇다 해서 박 실장님이 죄송할 필요는 없는 게 박 실장님이 지조님을 치운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지조님이 자의로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박 실장님께 부탁한다 이런 맞습니다. 거였으니까. 네. 그리고 세 명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2년 동안의 통계로 봤을 때 네. 항상 4명일 때 좋더라. 맞아요. 네. 어떤 저희들의 텐션이라든지 어떤 분위기 같은 게 네. 3명일 땐 조금 맞아요. 살지가 않아요. 룸이 좀 많고 네. 비어요. 그래서 웰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죠. 네네. 좀 편하게 하려고요. 네, 네. 지금 자세가 워낙 편하게 네. 근데 오늘 되게 의상이 네. 약간 스티브 잡스가 좀 생각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랙이네요. 네. 그러게요. 원래 블랙만 입잖아요. 지금. 정말요? 그러시구나. 좀 더 날씬해 보이려고 배가 가려지죠. 네, 배가 가려지고 그리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 배가 가려지는 블랙 옷을 입으시고 되게 배 내고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 배를 이렇게 네. 내고 앉아 계시거든요. 자, 블랙 입으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안녕하세요 미사님. 저도 배 가리고 있습니다. 뭐 꼭 배를 가려야 될까요? 맞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가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몰라. 음. 네, 시작하시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영화는 걸캅스입니다. 네. 저희가 본 이 시점은 사실 개봉한 지 지금 한 16일 정도 되었는데 개봉일은 2019년 5월 9일 그리고 CJ에서 배급한 영화입니다. 네. 전 되게 좀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CJ가 이 영화를 배급했다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정보 없이 봤을 때는 좀 더 작은 영화 같은 느낌이죠. 좀 그렇죠. 또 이 영화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나온 배우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제작비가 좀 들긴 들었겠구나 정도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누적 관객 수가 지금 개봉 16일 차에 140만 명이에요. 네. 그리고 입소문이 나쁘지 않은 편. 네. 저는 이 영화 보기 전에 좀 들었던 얘기는 약간 청년 경찰의 여자 버전 같다. 청년 경찰 여자 버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 사람한테 요약을 해봐라 이랬을 때는 보고 나서 생각은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근데 청년 경찰은 좀 약간 훈훈한 배우들의 어떤 얼굴 보는 맛이 좀 더 강했던 느낌이라면은 그거는 좀 아니어가지고. 왜요? 얼굴 보는 맛이 있던데. 맞네. 이성경 씨가 있죠? 이성경 씨 네. 이쁘시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경찰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맞아요. 모델이었어요. 눈 색깔부터 네. 뭔가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네. 되게 좋더라고요 배우로.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성경 씨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번에 이 영화에서 나왔다. 네. 그래서 봤는데 원래 그 이성경 씨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이 이성경 씨의 매력에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고 맞아요. 근데 또 반면에 그래서 영화가 조금 뭐랄까요 더 안 보이는 느낌? 네. 그 말은 이성경 씨의 미모 때문에 영화가 가려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스토리에서 네. 너무 모델이잖아요. 아. 네, 사실 이 뭐 형사라는 직업을 갖기에 너무 가냘픈 몸과 거기 대사도 나오잖아. 너는 뼈다귀라서 허수아비 같다. 허수아비 같. 근데 허수아비 같았어.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었을 될 수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심각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정말 저는 영화 보면서 정말 되게 웃기는 효과 같은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B급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막 얼굴 막 확대 확 되고 막 모텔에서 네. 단추 떨어지는 거. 카메라 떨어뜨리고 단추 떨어뜨리고 막 가발 쓴 애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주황색 옷 입고 있는 애가. 아니 그 가방이 되게 작은 그냥 되게 그런 가방이었는데 무슨 그런 뭐라고 했죠? 일수 가방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딱 옆에 하고 있었는데 뭘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물건들이 막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막. 거의 물류센터 수준. 맞아요. 그런 B급 코드도 되게 웃긴 것도 네. 많아요. 그리고 막 뛰어가면은 얼굴 막 확대되고 뒤에 막 이상한 그런 효과 넣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그런 만화스러운 효과들이 있어가지고 이 영화를 막 진지하게 사실 좀 뭔가 평가를 해야 됐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은 영화를 힘들겠구나. 보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네, 그냥 네. 즐기자고 생각하고 보면은 그거에 있어서는 그럭저럭 성공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라미란 배우의 첫 주연작. 네. 원래 라미란 배우 알고 있었어요? 네, 저 사실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디서 인상 어, 깊게 보셨나요? 사실 전 그 정기환 감독님 좋아하잖아요. 그분의 영화 많이 등장하긴 해요. 누구 감독이요? 전규환이라는 정규환 그 감독님? 무슨 영화 하신 감독님인데요? 되게 독립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한번 언급해 주세요. 저희 영화 방송이니까요. 추천할 만한 거는 이제 안 그래도 그 모차르트 타운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거기서 모차르트 모차르트 타운이요. 타운. 모차르트 타운이 영화제에서 보셨나 보네요. 어떻게 봤는지 기억 안 나요. 영화제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BOD로 보거나 불법 다운로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었죠. 그 왜냐면 다운로드입니다. 네이버 상으로는 모차르트 타운의 관객 수가 446명이라서 근데 뭐 소규모 개봉을 했나 보죠. 모차르트 타운, 불륜의 시대, 마마보이, 성난 화가, 숲속의 부부, 좋은 여자 이런 각본을 쓰시고 감독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영화들의 라미란 배우가 나오셨다고요? 무기? 사실 무게. 무게도 있고요. 그리고 댄스타운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이제 그 탈북자로 주인공으로 나와요. 댄스타운에서 그러니까 상업 영화 여성 주연으로선 처음 지금 해본 거고 그 전에 이제 독립 영화에서는 주연을 해봤다는 얘기군요. 주연을 많이 하셨네. 네. 근데 뭐 독립 영화에서는 뭐 주연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기회가 많은 곳이니까요. 거기는. 근데 이제 상업 영화로서 주연은 이번이 처음 하신 거고 이제 사실 그리고 독립 영화로 좀 더 활동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응답하라. 있는 응답하라라든지 이런 TV 드라마에서 뭔가 좀 얼굴을 알린 이후부터는 맞아요. 조금 영화에서의 출연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이제 상업 영화 주연이 되신 거죠. 재밌었어요. 네. 저는 볼 생각이 없는 영화였는데. 다들 라미란 배우의 주연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슬리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연기를 좀 까탈스럽게 평가하는 편이거든요. 조금 어색해하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뭐 어색하진 않았고, 근데 물론 조금씩 그 배우가 거슬리다 보는 그 배우가 이제 날리고 있는 이 영화 안에서의 대사가 조금 거슬린다든지 그런 건 있었지만 그거를 최대한 안 오글거리게 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는 느낌이 오히려 들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괜찮았어요. 이제 라미란 씨가 첫 주연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과연 주연으로서 그 사실 뭐 마동석 같은 분들은 그렇게 잘 풀려가지고 원래 되게 조연스러운 그런 이미지였다가 네. 맞아요. 주연으로서 발돋움을 굉장히 잘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늘 하던 캐릭터로. 네, 네. 그리고 충분히 연기력이 있고 캐릭터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연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배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라미란 씨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의, 주연을 하실 수 있을 행보가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죠. 평가를 간단하게 스칼렛이 한번. 뭐야? 갑자기 넘겨졌어. 일단 네. 라미란 배우 같은 그 40대시죠? 아마도 네. 40대 여배우가 그리고
이런 포지션의 여배우가 주연을 맡을 만한 영화가 사실 없어요, 많이. 그쵸. 네. 그리고 단독 주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더더욱 없어요. 지금 같은 네. 경우도 주연이 둘이잖아요. 네. 네.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기가 너무 쉽지 않고 그 영화에 대한 니즈도 사실 별로 없고 우리나라에선 그렇죠. 특히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의 뭐 특성으로 인해서 주연을 할 수 있냐 없냐보다는 한국 영화의 한국 어떤 영화에서는 상업적인, 상업적인 영화에서는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배우로서의 아까 마동석 얘기하신 것처럼 적절한 것 같은데 그런 포지셔닝이 되게 잘 돼 있는 분이라서 그런 비슷한 역할이나 기회가 있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추천이 될 것 같고 뭐든 해내실 것 같다. 그리고 라미란 배우가 되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대차고 이런 연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1988 때도 그랬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아직 가고 있는 건데 네. 저는 라미란 배우의 드라마를 좀 더 보고 싶은 이런 네. 욕심이 그렇죠. 있어요. 제 생각엔 라미란 배우가 드라마를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더 정적인 드라마. 너무 막 와 소리 지르는 거 말고 그런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드라마에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드라마에서 네. 드라마라도. 그 배우가 이제 요즘에 TV 예능에서도 나오잖아요. 라미란 씨가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아. 매니저랑 같이 나오는 그런 예능이 있는데 실제 모습 보면은 왜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조용하시고 되게 성격이 순하시더라고요. 그 매니저랑의 그런 그 핑퐁도 되게 재밌어서 요즘 인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분도 막대먹은 영항의 씨라든지 약간 이런 데에서도 보면은 되게 까탈스럽거나 아니면 맞아요. 공격적이거나 소리 좀 지르고 그런 여성으로 많이 맞아요. 나오는데 실제 성격이 되게 좀 우아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조금 맨날 막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러면서 안 먹어 이래놓고 나중에 먹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귀여워. 네,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력을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보고 네. 또 그런 캐릭터에 또 캐스팅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되게 얼굴이 엄청 예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사실 40대 이상의 여배우가 자기 탑 원탑 영화를 찍기가 되게 힘든 게 여기 시장이니까 막 김혜수 씨라든지 이영애급 아닌 이상은 맞아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리고 가져가는 역할은 되게 한정적이고, 고정관념이 딱 네. 박혀 있는 스테레오타입 있는 역할밖에 없어요. 이런 역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이번 영화 보였을 때도 뭔가 라미랑 혼자 갖고는 안 되니까 얼굴 이쁜 여자에 한 명 넣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넣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네, 사실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물론 이성경 씨랑의 어떤 케미는 되게 좋았어요. 그 네. 만들어가는 이야기도 재밌었고. 맞아요. 답변이 되었나요? 아니요, 안 됐습니다. 되게 무섭네요. 선생님이시네. 박 선생님으로 바꿀까요? 주간 박 실장 보고 다시 보고 하세요. 그럼 박 실장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요? 네. 아 저는요. 이렇게 역공격 당하시는 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캐릭터가 너무 이제 고착화돼서 지금까지 라미란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결국에는 이번에 주연을 맡게 된 역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렇죠. 캐릭터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동석하고 되게 비슷한 케이스라고 네. 봐요. 그렇죠. 네. 그 이 시장에서 이미 캐릭터가 확실한 사람한테 다른 역할을 맡기는 그런 모험을 하지는 않는구나. 그게 쉽지는 않겠죠. 물론. 네. 맞아요. 근데 한번 언젠가는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스카렛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을 되게 잘하고 특히 무슨 뭐 스릴러라든가 맞아요. 공포 연기라든가 그런 것도 잘하실 것 같고. 맞아요. 네, 그게 좀 아쉬워요. 제 생각에는 박 실장님이 라미란 너무 맨날 하던 연기만 하지 않냐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그 끝단까지 얘기해 버려가지고 지금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않나요? 편집할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네. 그렇군요. 아니 요새 왜 이렇게 걸캅스에 대한 호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호평이요 아니면 혹평이요? 호평. 다들 호평이요? 아. 영화 너무 좋았고 연기 좋았고 뭐 저도 이제 그런 호평들도 많이 받고 또 혹평들도 많이 받는데 양쪽 다 어느 정도 가만히 가능한 그러니까 호평도 호평대로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평도 맞아 나도 이런 부분은 좀 별로였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점이어가지고 근데 뭐 사람들마다 되게
기준이 다르니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맞아요. 그럼 제가 호평이 많다고 했다는 거는 이 영화가 별론데 왜 호평이 많느냐 이 뜻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았고 막 이렇게 알려질 만한 영화도 사실 아니고 그 처음에 이거 개봉할 때 어벤져스랑 같이 개봉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영광스러운 영광의 죽음이다. 왜냐면은 어차피 어벤져스가 관 다 가져갈 거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제대로 된 상업 영화라고 해야 되나? 막 준비 많이 된 상업 영화들은 개봉을 많이 안 다 했거든요. 피했거든요. 다 피해갔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개봉했던 게 이제 걸캅스하고 뽀로로. 근데 뽀로로는 뽀로로의 시장이 있으니까 잘 됐고. 네, 타겟이 있으니까. 걸캅스는 쟤네 언제 해도 망할 것 같으니까 이때 일부러 개봉하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 CJ는 전략적인 게 있을 테니까. 개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 망하면 여기라도 덜 먹자고 개봉하나 보다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잘 되고 있어. 기대보다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한국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한 0보다 더 밑으로 가 있기 저 사람 때문에 엄청 사대주의잖아. 엄청 사대주의라서 마이너스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괜찮으면은 저는 이제 좀 잘 해주거든요. 해준대. 그래서 일단 걸캅스에 대한 줄거리를 한번 그럼 해볼까요? 네. 배우 얘기를 맞다. 엄청 했었네요. 배우 얘기를 그러면 마무리를 조금 더 해봅시다. 네. 저희 뭐 라미란 배우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이성경 씨도 워낙 중요한 배우기도 하고 저는 이성경 씨가 사실 모델 출신이고 해가지고 기대가 없는데 요즘 TV 드라마에서도 그 역도 요정이었나? 역도 요정 김복주였나? 그 여기서도 되게 연기 잘해가지고 거기 주인공이었어요. 네, 거기서도 사실 이성경 씨가 되게 마르고 모델인데 역도 선수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역할을 가져가서 되게 잘 했더라고요. 일부러 살도 찌우고. 그래서 자기 원래 그 역할을 그대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역도 선수 역할 아니면 경찰 역할 이런 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가 카메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진짜. 갑자기 그 하정우 나올 때 좀 놀랬고. 네, 모텔 직원으로 하정우 씨가 나오죠. 네, 그리고 맨날 잠만 자던 그 팀장. 네, 경찰 경찰 팀장. 으로 성동일 씨가 나오죠. 네. 그때 나왔을 때 저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소리 질렀어요. 제 진짜?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들이 어머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약간 비밀스러운 존재였잖아요. 맨날 잠자니까. 어머. 어머님들의 뭐지? 약간 옛날에 그 수상한 그녀에서 김수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 못지않은 반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강동원이 1987에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리고 안재홍 나오고요. 맞아요. 라미란의 아들이었었는데 네. 응답하라에서는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길거리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네, 양아치로 나와가지고 나와서 라미란 씨랑 싸우잖아요. 무단장가 이러면서 싸우고 그리고 다른 배우로는 라미란의 남편으로 나온 윤상현 씨. 네, 윤상현 씨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되게 케미가 있었어요. 네. 그분은 특별 출연은 아니었죠. 그분은 그냥 완전 조연. 네. 그다음에 그 같이 일하고 있는 수영. 네, 수영 씨가 소녀시대 수영이 나오고. 네, 최수영 씨가 거기서 되게 해커로 나오는데 저는 해커로 나오고 방탄소년단 팬으로 나오거든요. 맞아. 갑자기 거기서 제일 처음에 막 야 이래서 네. 뭐야?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뭐 콘서트 1열 예매했다고. 표 예매했다고. 말도 안 되는데 자기가 서버 다운 시켜서 해킹했다고. 갑자기 그 부분에서 그래서 되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저도 보다가 네. 네 그런.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나옵니다. 라미란 씨가 근무하는 그 민원실 실장으로 또 되게 유명한 조연급 분이 염혜란. 나왔잖아요. 네, 염혜란님이 그 저번에 우리가 봤던 영화에서도 그분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 미성년에서 나왔었어요. 네, 미성년에서 나왔었죠. 미성년에서 병원 산부인과에서 뭐라고 하시는 옆 침대 아줌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그분도 개그맨 같이 막 나왔던 분 있잖아요. 그분의 엄마. 어머니로 네. 나왔죠. 그리고 그분이 I Can Speak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네. I Can Speak에서도 되게 주목받는 어떤 역할로 나왔었는데 그분도 참 영화에 많이 나와요. 요즘 되게 주목받는 조연급이신 것 같아요. 제2의 라미란이 되지 않으실까. 네. 그리고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얼굴 반반하는 애들이 몇 명 나옵니다. 일단 그 친구가 나잖아요. 스카이캐슬에서 그 서준이 걔네 그 쌍둥이 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역할 분이 나오시는데 그 형사 막내 강력팀 형사. 막내. 예. 조병규 씨. 네, 조병규 씨. 귀엽게 생겼더라. 네. 요새 그 나 혼자 산다에도 나오시던데.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그분도 나오죠. 곤지암 이제 악역으로 곤지암에서도 나왔던 위아준 씨 나오잖아요. 아. 위아준 씨가 그 싸우고 못된 놈으로는 네. 양복 입은 못된 놈. 향수 판다고 하시는 분. 네. 그리고 주우재라고 모델도 나오더라고요. 저 네. 요즘 좀 유명한 모델인데 그분도 주제가 그 아이비리그 공대 나왔다는 분. 네, 그 양 만드는 애. 강홍성님이 이제 타투 하시는 분으로 나왔고. 네. 그리고 외국인 조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태원 나올 때 좀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찍어가지고 네. 재밌더라고요. 저 네. 코엑스에서 봤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이거 마지막에 코엑스에서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쟤네 여기 온다 막 이러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코엑스 뭔가 그 행사장 되게 익숙한 그 풍경 맞아, 있잖아요. 맞아. 거기서 막 싸우니까 저기서 싸웠으면 진짜 저렇게 사람들 다 찍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카메라 들고 네.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서프라이즈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화의 줄거리를 조금 읽어볼까요? 네. 누구? 일어났어? 오늘 아이템 회의 간댔잖아. 제정신이야? 중성! 실내 공개 왜 이래? 너 환기 좀 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친절과 봉사의 성산경찰서 민원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방금 신촌역 가행진압 동영상이라고? 아니 너 때문에 몇 번을 심할서를 더 써야 되는 거냐고. 근데 왜 하필 징계를 일로 와? 가뜩이나 좁아 죽겠는데. 내가 진짜 그런 취급받으면서 경찰했으면 바로 옷 벗고 사표 쓴다. 새언니 때랑 지금이랑 같은 줄 알아요? 뭐요? 오늘 새벽 3시경 20대 여성의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또다시 그 발생했습니다. 사건 우리가 진짜 우리밖에 없어. 시민이 위험에 처했는데 그냥 지켜보는 게 경찰이에요? 다 뒤졌어. 시작할까요? 일망타진? 일망! 저희 줄거리 담당이신 최근부터 줄거리 담당이 되신 박 실장님, 제가 줄거리 담당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조님의 역할 그대로 이어받는. 다음엔 인트로도 하세요. 네. 네, 줄거리입니다. 민원실 퇴출 영순이, 전직 전설의 형사 미영과 민원실로 밀려난 현직 꼴통 형사 지혜 집에서는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대는 신우이 올케 사이인 두 사람은 민원실에 신고 접수를 하기 위해 왔다가 차도에 뛰어든 한 여성을 목격하고 그녀가 48시간 뭐죠? 외국인이 슬픈 책 읽는 영화야. 것 같은 느낌. 48시간 후 48시간 후 업로드가 예고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란 사실을 알게 된다. 강력반 사이버 범죄 수사대 여성 청소년계까지 경찰 내 모든 부서들에서 복잡한 절차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이 밀려나자 미영과 지혜는 비공식 수사에 나서기로 결심한다. 수사가 진전될수록 형사의 본능이 꿈틀대는 미영과 정의감에 활활 불타는 지혜는 드디어 용의자들과 마주할 기회를 잡게 되는데 걸크러쉬 콤비의 비공식 합동 수사가 펼쳐진다. 여기까지입니다. 펼쳐진다. 시작된다. 항상 그렇게 네. 시작을 하죠. 네. 네. 아니면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는데 그래서 관심을 약간 끌고 싶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되게 간단한 줄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라고 말하기 좀 이상한데 이제 조지혜 그리고 이성경 씨가 연기한 조지혜라는 그 역할과 그리고 그 라미란 씨가 연기한 미영. 강미영인가요? 박미영. 박미영. 되게 이름들이 되게 흔한 이름들이에요. 미영과 지혜. 미영과 지혜 진짜 굉장히 흔하죠. 반에 한 명씩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인데 이 둘이 이제 초반에서 맨 처음 장면에서는 둘이 전혀 엮인 걸 사람들이 모르죠. 모르게 만든 상태에서 네, 사건이 터져가지고 조지혜가 형사인데 너무 열혈 형사인 거야. 신입인데. 네. 그래서 얘가 어디 잠복 근무처럼 하다가 누구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실은 범인은 아니지만 의심되는 애를 쓰레기통으로 머리를 쳐가지고 넘어뜨리고 때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알고 보니까 그 범인은 아니었는데 하고 경찰서에서 막 울고 먹어 과잉 맞아가지고 진압당한 걸로 이제 윤상현이 나와가지고, 네. 윤상현이 막 울면서 과잉 진압 당했어요. 경찰이 날 때렸어요. 이러고 있는데 여보 이러면서 라미란이 와요. 네.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는 같이 일하는 민원봉사실에서 일하는 라미란이 뛰어오니까
주무관님, 이거 남편이셨구나. 아이고 죄송해요 하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맞아. 그 경찰 보고 이성경 배우 보고. 아가씨 왜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때리면 안 되죠라고 하니까 아가씨. 옆에 있던 형사들이 그래도 같은 경찰인데 아가씨가 뭐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친오빠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찌든 하고 보는 게 윤상현이 이제 이성경의 친오빠였고 맞아. 그리고 라미라는 이성경의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셋이 이제 가족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 사실 웃겼긴 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어이가 없긴 했어요. 억지지. 억지죠. 그러니까 오빠인데 뭔가 이유를 좀 더 안에 넣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성경이 뭐 안면인식 장애라도 있는 게 아닌 이상 왜 오빠를 때리냐고요.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오빠를 못 알아봐서 때렸다고 하면 몰라. 근데 너무 두들겨 패냈고 맞아요. 오빠라고 하니까 약간 조금 어이가 없는 그런 건 있었죠. 영화 전반적으로 그런 과도한 설정들이 많아. 되게 좀 많아요. 많았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보지 않으면 이 영화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처음에 더덕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머리를 한 대 치고 들어가야 돼요. 약간 극한 직업 같은 거지. 네, 극한 직업 같은 거. 맞아요. 극한 직업이 딱 그런 영화잖아요. 극한 직업도 되게 말도 안 되는 개그,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사실은 재미없는 영화지. 되게 제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네. 따지기 시작하면 따지기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냥 나를 이렇게 놓고 정신을 이렇게 넣고 들어가면은 그냥 웃긴 영화인 건 사실이에요. 왠지 그 개그 미선님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너네 오빠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미선님은 선생님이라서 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못 본다고 이 영화를. 왜냐면 극한 직업에서 그 개그에서 되게 웃었잖아요. 그거 이제 말장난 개그잖아요. 반장이야 이게.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웃긴 포인트로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아, 그냥 뭐 가족이구나. 역시 너무 눈치가 없어가지고. 가족이네. 오빠를 저렇게 두들겨 팼구나. 오빠 코피 터뜨렸구나. 가족이다. 신기하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선님은 네. 저희 중에 가장 고학력자이시고 가장 똑똑하신 분입니다. 미선님 그거잖아요. 척척석사잖아요. 척척 석사요. 네. 척척 박사 아니고요? 네, 척척석사잖아요. 맞아요. 척척 석사고 네. 언어를 무려 3개 하시나 4개 하시나 하여튼 네, 많이 네, 하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학력자라고 해서 반드시 눈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미선님 까기 타임이 이렇게 지나갔고요. 이것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방금 약간 칭찬 같은 까기였던. 네. 너가 이렇게 다 똑똑한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이제 지혜 같은 경우는 팀에서는 좀 골칫덩이 취급을 다 받고 그리고 그 팀 안에 있는 분 중에서 미생에서 굉장히 여자 직원을 자기 여자 팀원을 괴롭혔던 걸로 유명한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 미생 드라마 전석호. 보셨어요? 네, 전석호님 그분 항상 역할이 그런 식으로 얄미운 역할. 얄밉고 자기 팀에 있는 후배를 엄청 갈구고 그런 역할을 너무 많이 하셔. 맞아요. 그때도 그 여배우 누구죠? 강소라 씨. 강소라 씨 엄청 갈구는 강소라 씨가 사람이었지. 연기했던 안녕희 씨가 그 맞아요. 팀에서 유일한 여자 직원인데 걔를 엄청 갈구고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또 위에다가 싸바싸바하는 그런 캐릭터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또 그런 캐릭터로 나와서 맞아요. 약간 말도 막말하고. 막말하고 막말 상사 캐릭터를 참 많이 봤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말을 듣고 그래서 조지에는 원래 형사이고 강력반인데 그 민원 봉사실에서 약간 일하라는 식으로 약간 좌천 비슷하게 좀 네. 그런 좀 반성하는 자숙해라.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주무관이 바로 박미영 자기 세원인데 둘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뭔가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젊은 여자가. 네, 그래서 와서 하시라고 뭐 신고할 게 있다고 그래서 하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핸드폰을 놓고 갑자기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뛰쳐나가서 갑자기 차도에 뛰어내려가지고 차에 치여가지고 네, 사고가 나요. 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알아보려고 핸드폰을 해킹을 하거든요. 네. 이 사람 핸드폰을. 수영이 해킹을 합니다. 네, 왜냐면 수영 씨가 연기했던 카이스트 출신이고 네. 해커니까. 네, 수영 씨가 연기했던 양장미였나요? 양장미. 네, 양장미 캐릭터가 약간 여기 이 영화에서의 유머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욕을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어색해요. 네. 이걸 잘할 것 같은 스타일은 아니라 가지고. 예. 그래서 해킹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친구한테 받은 카톡이 있는데 카톡 내용이 이 사고 당한 사람 이름이 서진인데 서진아 이거 너 아냐 이러면서 어떤 약간 야동 사이트 같은 데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제 몰래 카메라를 당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이게 파면 팔수록 그냥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어떤 범죄적으로 집단이 여자들을 일부러 클럽에서 약을 먹여가지고 불능 상태가 돼 있는 상태의 여자를 강간해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인터넷에다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마약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성범죄에 쓰이는 그런 약들을 파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완전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네, 거죠. 완전 사이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변에 클럽에 가서 그런 식으로 당했던 여자들이 이제 자살하는 사건들도 생기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맡아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 어떤 팀도 이렇게 선뜻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리고 초반에는 그만큼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몰카 사건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 뭐 사건인 것 같은데 같이 네. 뭐 해보자. 다들 네. 그걸 왜? 그리고 나 너무 바쁘다 이런 거 할 시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빼니까 이 두 명 이 형사지만 굉장히 팀에서 골칫덩이 취급받는 조지혜 씨와. 조지혜랑 그리고 과거에 여성 기동대 출신이었던 여성 형사 기동대 출신이었던 미영이 이제 둘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보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요소들도 많지만 어이없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CCTV를 해킹하잖아요. 아니 얘는 그냥 모든 걸 다 해킹할 수 있는. 맞아? 일단 수영의 존재 자체가 되게 일단 뽀록이고. 근데 그런 캐릭터가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사건 이 내용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캐릭터가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두 명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냥 웃고 넘어가야지 뭐. 네. 다들 해커 친구 하나쯤 있지 않나요? 민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해커 친구. 네. 뭐 갑자기 생각나서 말인데 이제 그 뭐 미션 임파서블도 이제 뭐 그런 뭐 엄청 규모가 다르지만 네.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되게 어이없는 그냥 어떤 기술이나 맞아요. 아니면 사이먼 능력이나 패그가 이제 요즘 뭐 나와서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맞아요. 네. 알고 보면 걔는 뭐 다 만들 수 있고. 네, 막. 말도 안 되는 네. 가젯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걸로 하면 이거 할 수 있어 이러면 진짜 그걸로 되고. 맞아요. 그럼 그냥 웃고 넘어가야죠. 네. 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맞고 이상하고 억지스러우면은 그거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되게 막 노력을 했다면 아니면 사람들이 비판을 하거나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아예 그런 것들을 그냥 코미디 하나로 약간 그냥 그 요소를 너무 뭐 정합성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맞아요. 그냥 설정하고 싶은 대로 막 해서 좀 억지스럽더라도 그냥 재미를 추구하는 게 요즘 영화의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네. 요약하자면 이제 눈치가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더 즐거워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미선님 인생이 즐거워 보이진 않는데. 아니 왜냐면 눈치가 얼마나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했는데 그래서 너무 미쳐요? 즐거워 미칠 정도로 눈치가 더덕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칼로 찔렀어 지금. 아니 이거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즐겁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즐겁냐고. 미선의 가슴에다가 화를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 말 한 거는 약간 이런 팩폭을 당하려고 약간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에요. 맞아요 미선? 눈치가 없는 아니라는데요. 아니라면 더 놀라운데 방금 한 말은 자기 스스로를 약간 지칭하듯이 말한 거 아니었어요? 눈치가 이렇게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즐거울까요?라고 했는데 본인은 눈치 없으면 아이콘이잖아. 왜 이런 근데 거 안 즐거워. 안 즐거워. 세상 제일 심각한데. 세상 제일 심각한데 뭐지? 눈치가 없으면은 조금 모랄이 많이 부족해야 되나 보다. 근데 눈치가 없는데 모랄이 너무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그쵸. 눈치 없으면 이용하고 뭘 할 수가 없나? 눈치 없는데 선비라서 지금 내적 갈등이 이 사람은 항상 심하고. 아니 근데 미선님이 네. 눈치가 없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이쪽도 만만치 않은데 이쪽도. 이분이 그러니까 제 말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의 눈치 이런 거 말고. 네. 그럼 뭐요? 그 영화 보다가 예를 들면 그 완벽한 타임 봤을 때 우리 녹음했잖아요. 네네. 영화 다 끝나고까지도 녹음해서 자리에 앉아서 한참 녹음할 때까지도 몰랐다고요. 완벽한 타임 그게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끝나고 나서 약간 정색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했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그 서치 녹음할 때도 서치에서도 뭔가 굉장히 눈치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얘기했지. 눈치 없으면 영화를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인생이 즐겁진 않더라도 영화를 더 즐겁게 볼 수 있겠군요. 저 아까 농담을 엄청 주배했고 역기능적이었네요. 역기능 농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버닝썬이 엄청나게 생각나는. 버닝썬이랑 소라넷을 약간 합친 것 같은 소라넷. 맞아요. 네. 소라넷. 특히 소라넷을 합친 것 같은 느낌을 들었던 거가 이제 소라넷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국민적으로 청원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이 사이트를 제발 좀 조사를 해줘라. 네. 이 사이트 너무나 또 피해자들이 많고 이 사이트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사회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 이 사이트 일반인들한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 이 사람들이 뭐 외국에 있고 뭐 외국 시민권자고 이래가지고 뭐 인터폴로 가야 되고 막 진짜 거기서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이 영화에 나왔던 대사들 그대로 하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이 사람들을 잡지를 못했어요. 막 뭐 한 4명인가 있었는데 뭐 2명은 뭐 어떻게 했는데 뭐 2명은 도망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그래서 소란의 그 운영자들은 처벌받냐고 한다면은 만약냐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처벌 받았냐고 물어본다면은 정확히 처벌 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에 그쵸. 비하면은 사실 그 처벌의 수준 자체도 미약하기 때문에 근데 또 소라넷 같은 사이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상에서는. 그게 좀 상징적으로 컸긴 했지만. 네. 그리고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거 있다가 없애고 딴 데로 또 열고 그쵸. 이런 네. 게 또 많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도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 하드를 백업해가지고. 백업한다든지 그 하드를 빼앗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심으로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삭제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마찬가지 일이 또 벌어지니까. 근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네. 소라넷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전 몰라가지고. 아. 네, 전혀 몰라서. 저도 이제 그런 청원이라든지 인터넷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뭐 그 여기서 나온 것처럼 클럽 같은 데에서 약을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성폭행을 한 다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린다거나.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올릴 수 있는 사이트. 네, 소라넷이라는 음. 사이트가 그 성인물 이런 게 올려놓은 사이트인데 그냥 포르노 일반 포르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일반인들 있잖아요. 일반인 몰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불법적으로 촬영된 네. 그런 것들이 네. 올려. 일반인 몰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게 성관계를 하는 몰카뿐만이 아니라 각종 화장실, 뭐 네. 여대생들 뭐 있는 무슨 샤워 라카룸 네. 등등등 그런 일반인들이 있는 그런 몰카들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그걸로 이 올린 사람이 뭐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은 네. 그 헤비 업로더들이 소라넷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따로 돈을 받는다거나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회수가 왜지? 있잖아요. 운영자신가요 혹시? 아니 그리고 그 사이트 자체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 뭐 치면은 그 사이트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버는 광고. 그런 수익이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막 뭐 실제 숫자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막 몇백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라갔을 때 그 영상이 또 여기로 퍼지고 저기로 퍼지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피해가 정말 막심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몰카도 있지만 리벤지 포르노 네. 그런 것도 나중에 많고 헤어지고 나서 그거를 올린다든지 전 여친의 뭘 네, 올린다던가 사진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라넷도 있었지만 일베일도 있었는데 자기 누나나 막 가족들의 네, 사촌이라든지 이런 뭐 속옷 입고 있는 모습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왜 올리는 건가요? 미친놈들인 거죠 그냥. 그렇죠. 관종인가요 그냥? 관종도 있을 거고 뭐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뭔가 자기들이 하는 것도 있겠고 뭐 말대로 돈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또 이유는 그것도 있다 다양하겠지만. 그랬어. 자고 있는 여자친구 네. 찍어서 올리는 거 이것도 거의 유행처럼 막 해가지고 일반인들 사진이 그렇게 많았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자살한 사람들도 나왔었고 그래가지고 자살했다든지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만화도 봤거든요. 어떤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자살한 가족의 유가족이 이런 걸 올리면 안 된다는 식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제 만화를 그린 건데 정말 그 가족 같은 경우는 모녀 그러니까 엄마 언니 이 이제 주인공 이렇게 있었는데 언니의 남자친구가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찾아서 일일이 가가지고 사이트에 가서 삭제해주세요 해야 되고 그걸 신고를 다 해야 되는데 사이트가 뭐 우리나라에 몇십 개, 몇천 개, 몇백 개, 몇만 개가 있잖아요. 모든 어떤 다양한 사이트들이
모두 일일이 가서 말해도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삭제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동영상을 누가 저장해버리면 이미 끝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그 토렌트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업로드가 되면은 사이트가 폐쇄가 되든 뭐 그게 영상을 그 사이트에서 내리든 누군가가 한 명이 그 영상을 받은 순간 네. 토렌트에서 공유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막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전 세계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내 영상이. 그럼 뭐 코리안 뭐 워먼 뭐 무슨 웹 뭐 몰카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그냥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삭제지만 삭제를 막 하고 해도 어느 순간 또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언니가 일반 직장 생활도 못하고 완전 폐인처럼 살다가 결국에 이제 자살을 해가지고 이제 자살하고 나니까 엄마도 약간 폐인이 되고 그래서 언니가 죽고 나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내용 그런 걸 담으면서 이제 좀 삭제해 달라는 식으로. 그럼 만약에 그 남자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 그 남자친구는 그냥 예를 들면은 그냥 영상을 찍고 유출한 올리는 그런 네. 죄명이라면 뭐한 1년도 안 살걸요? 뭐 한 벌금 내거나 아니면 그럴 걸요. 미국 기준으로만 하면은 특히 이제 리벤지 포노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법적인 조치도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새로 들어와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처벌 이렇게 할 수는 있게끔 이렇게 다시 수정하고 있는데 아직 그냥 진행 중인 네. 문제. 한국도 아직 정확히 딱 그게 처벌법이 확실히 딱 있진 않아가지고 이게 사실 그런 사람을 안 만나면 된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하지만 그건 정말 모르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거는 내가 어디 가서 돌 맞는 거와 같은 그쵸. 그런 확률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딱 보고 아 이놈 성관계 몰칼찍게 생겼군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합의해서 찍었더라도 네. 그거는 그때지.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그쵸. 서로 할지는 또 그쵸. 그건 또 모르는 일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버닝썬 되게 네. 시의적절하게 네, 버닝썬 사건하고도 다 연관이 연관이 돼 되어 있는.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급 시기를 잘 맞춘 건가 그렇죠. 싶기도 하고. 참 영화는 되게 시의적인 콘텐츠라고 정말 느껴요. 그래서 네. 그때 시대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찍었으려면 몇 년 전이었을 텐데 뭐 최소 1년 전이었을 텐데 버닝썬 네. 사건이 막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사건은 이제 뭐 그냥 한두 개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쵸. 유감스럽. 근데 딱 클럽으로 해가지고 연결된 거는 버닝썬이 이번이 최초였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저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 저랬단 말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맞아.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소재로서 쓰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료라든가 뭐 이런 그쵸. 찌라시라도 그렇죠. 네, 소재로서 쓰일 만한 그런 스토리가 감독이나 작가들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끔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아니면은 뭐 실제로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만들고 있었다던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뭐 지금에 돼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막 누구도 그랬다더라 아이돌 중에 누구도 그렇고 배우 중에 누구도 그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파헤쳤으니까 낫지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 혹은 이제 연예계라는 그런 업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서는 막 연예인들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애들은 뭐 약간 미국 유학생처럼 그려졌잖아요. motherfucker. 영어 너무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이비리그 공대가 네. 마더퍼커 하잖아. 네, 맞아요. 태어나서 처음 마더퍼커를 해본 역 해본 같았어. 되게 딱딱하게 했어. 한 일주일 동안 머더퍼커만 연습한 사람이 하는 머더퍼커였어요. 뭔가 지금이다 마더퍼커 이런. 이 대사 한마디를 치기 위해서 나는 그래. 난 이거를 잘해서 대박이 날 거야. 그 영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중간에 라미란이 네. 그 이태원 가가지고 네. 외국인한테 말을 막 영어로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있잖아요 그거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매직 퍼퓸 칙하면 뿌리는 거 막 이러고 너무 잘하더라고. 아 그거 되게 남자 배우들하는 그런 류의 개그를 코미디 영화 한국 코미디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제 여자 배우의 입에서도 나오니까 그게 또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소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네. 말하면 실수고 어떻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기분 나쁘고 저렇게 말하면 이게 안 될 것 같고 이런 소재인데 자기 검열도 내부에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예를 들면은 뭐라고 대사를 누가 치면 그건 이거 아니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들을 한 번 더 다른 제 3자가 안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장면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설명충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은 갑자기 예를 들려고 생각하니까 나오진 않는데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이 맞아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되게 미리 정보를 알려주고 네. 얘 그런 애야 이러면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야? 막 이런 거 많았어요. 그런 게 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소재를 가볍게 좀 풀어낸 것도 잘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이 영화가 비판받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어떤 이런 소재를 갖고 한 것 치고는 너무 좀 진지함이 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약간 다루는 방식이 좀 더 세련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전공법으로 가다 보니까 덜 세련됐다는 느낌? 좀 더 대사의 그런 것도 질도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대사들이 좀 되게 직설적인 대사들이 많잖아요. 뭐 욕도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뭔가 좀 더 생각할 거리가 있는 대사들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말로 그냥 내뱉어 버리니까 그런 게 되게 참 아쉽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 두 여배우가 합심을 하여 나쁜 놈들을 다 퇴치했다. 네. 상을 받았다. 상 받는 거 진짜 웃기더라. 확실히 근데 그런 카타르시스는 있었어요. 실제로는 이런 소라넷이라든지 버닝썬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정말로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현실에서는 직접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영화 안에서는 그냥 다 때려 패고 그렇게 처벌하는 걸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카타르시스가 있겠죠. 이 영화는. 이거 미선님 영화 개봉하자마자 보셨죠? 거의 그 주말에 원래 보고 싶던 영화였어요? 그 당시에는 많지도 않았으면서 사실 저는 그 라미란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라미란 많고요. 때문에. 약간 이렇게 막 상업 영화에 주연된다는 부분 약간 보고 싶던 응원하러 왔습니다. 이 영화는 응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죠. 영혼을 보내는 사람들이 네. 많다고 제가 기사 공유 드렸죠. 네. 티켓을 끊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안 가더라도 이제 티켓을 끊어서 이제 영화가 좀 더 잘 되도록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여성 주연 둘이 나오는 영화가 한국에서는 많지 않고 또 뭐 라미랑 같이 나이가 좀 있는 분이 여성 주연을 이렇게 맡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가지고 뭔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은 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의미 소비라고 해가지고 이 영화가 뭔가 재밌어서 이 영화가 정말 좋아서가 아니더라도 물론 좋아하고 재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런 게 자기가 믿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영화 혹은 이 컨텐츠를 응원함으로써 뭐 소비함으로써 응원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의 소비가 요즘에는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버닝썬이나 소라넷 이런 걸 다루고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라미란도 그렇고 거기 있는 뭐 그 해커도 그렇고 네. 다들 실장이 아니라 그 뭐지 맨날 잔소리하는 네, 거기. 그 민원 실장. 민원 실장도 그렇고 네. 다들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눌러 앉혀진 사람들 이잖아요. 이잖아요. 뭐 아이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뭐 그 부분 웃겼어. 국정원 들어갔는데 댓글 부대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국정원에서 되게 고학력 뽑아놓고 댓글 부대 시켰다고.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리얼리티 점. 그런 것들. 네. 그런 걸 응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걸 응원하는 거를 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대놓고 걸캅스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런 현상이 싫어가지고 또 까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이 영화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잘 되는 게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영화가 뭐 사실 뭐 나쁜 영화는 아니잖아요. 뭐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되게 의미가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잘 되면 좋잖아요. 잘 되면 좋다고 느껴서 응원하는 건 괜찮지만 이 영화가 꼭 망해라라고 생각한다면은 왜 이 영화가 굳이 망해야 되지?라는 건 있어요. 이 영화가 자기가 인생이 뭐 달라지게 하는 것도 없으면서 걸복동이라고 부른대요. 아 그래요? 왜요? 엄복동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전차와 엄복동이요? 자전차와 엄복동이 워낙 재미없고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예전에는 리얼급이다, 뭐 일랑이다 이렇게 했던 것, 염력이다 했던 것처럼 지금 엄복동이다 이렇게 해서 걸복동이라고 이름을 만들어내가지고 걸캅스를 그냥 걸복동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있는 거지. 근데 반대로 실제로 평론가들 평도 나쁘지 않고 네. 이거 쓰레기야 이런 사람들도 본 사람들 중에는 생각보다 없고, 그러니까 이 걸복동으로 몰고 나가는 이 여론이 약간 힘을 못 받는 근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걸복동 겁나 신선해. 요즘은 내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처음 봤을 때는 약간 되게 사실 좀 안 좋았어요. 좀 개봉했을 때. 그리고 이제 댓글 보면은 뭐 물론 그냥 뭐 여혐이나 뭐 그런 여혐 부분은 많았을 거고 0.10점 0.10점 이랬겠지. 네. 저는 저번 캡틴 마블 때도 얘기했지만 컨텐츠가 재미가 없어서 혹은 컨텐츠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연기라든지 이런 내적인 부분이 별로라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보고 나서 비판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이 영화 갖고 있는 의미가 내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거랑 엄청나게 나의 일상을 해치지 않는 이상 이 영화를 굳이 공격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깎아내리려고 하고 너 이 영화 본다고 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웃기고 사실 좀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그냥 이 콘텐츠를 깎아내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통해서 얻는 자기의 이익이 뭐예요? 포스터만 딱 봐도 제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건 또 엄복동 같은 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포스터랑 배우 뭐 이런 거 몇 개 보고는 전혀 볼 생각이 없었어요. 뭐 진짜 그냥 걸캅스구나. 하와이안 티셔츠 입고 투캅스 그냥 저는 여성 버전. 맨날 이렇게 실수로 이제 계속 투캅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거를 노린 거지. 투캅스의 걸 버전이다. 걸리시 버전이다. 이런 거지. 궁금한 점 하나 있는데요. 네. 약간 걸스 이거 영어 제목 보면은 조금 영어 제목이 뭐예요? 어색하게 그 미스 앤 미시스 컵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그 girls이라는 말은 약간 좀 비하하는 느낌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너무 약간 여자 아이처럼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 여자를 이미 내려 까고 시작하는 네. 거구나. 걸캅스면. 성인 여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먼이라는 단어보다는 약간 걸을 되게 많이 붙이잖아요. 걸크러쉬 막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뉘앙스를 못 느끼는데 해외에서 그걸 봤을 때는 걸캅스 이러면은 캅인데 왜 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그래서 미스 앤 바꿨겠죠. 미스스. 혹은 이제 뭐 아니면 미스 앤 미스 스미스 이건 미스터구나. 약간 그거를 근데 약간 그거에서 조금 차용한 느낌? 미스터 앤 미스 스미스에서 조금 차용한 것 같은 느낌? 여러분은 지금 더덕님의 의식의 흐름을 듣고 계십니다. 일단 말을 하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조금 찾아가는 의미를 찾아가는. 네. 재밌게 보셨는지요? 네, 그래서 한번 영화에 대한 평가, 별점과 그리고 한 줄 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한번 박 실장님 뭔가 아까부터 되게 고뇌하는 표정을 굉장히 하고 생각을 계셔가지고 많이 하시는 표정이에요. 네, 뭔가 한 줄 평이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피곤해서 왜? 벌써? 잠을 못 잤어요. 진짜요? 네. 잠도 못 자셨는데 이렇게 방송에 또 와주시고 어제 브레이킹 배드 보느라고 요새 브레이킹 배드에 빠져 계신다고요. 완전 요새 영어가 엄청 늘었습니다 제가. 진짜요? 네. 그럼 영어로 한번 한 줄 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래요? 잘한다. 잘하시네요. 역시 4년제를 나오셔가지고 이런 리액션, 네, 이런 빠른 좋아요. 리액션, 리플렉 맞아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일단은 옛날 같았으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이었을 거고 이 영화를 내가 왜 봐? 관심 없었어요. 사실 저 이 영화 보기 전에 관심 없었죠.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보고 나서 느낀 게 되게 뭔가
되게 재밌다. 재밌고 뭐랄까요? 몸에 나쁘지 않은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 되게 적절하다. 괜찮은데요? 좋다. 확 와닿았어. 네. 그러니까 영화가 물론 사람들 때리고 패는 장면들이 있지만 되게 한국 영화 한 2, 3년 동안 본 한국 영화들은 때리고 패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뭔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확실히 표명하는 게 걸캅스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불편한 장면들은 진짜 없더라고. 물론 욕을 막 하긴 하지만 근데 재밌고 입에는 달아요. 맛있고 다 좋은데 대부분 그런 음식들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몸에 안 좋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기분 좋게 웃고 그냥 뭐 작품성을 떠나서 그냥 기분 좋은 상업 영화, 아주 극도의 상업 영화지만 아주 그냥 건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과하게 웃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지금 계속 한 줄평 고민하고 계셨구나. 아. 에이, 멋있게 끝에 하나 던지려고. 그러게요. 에이, 멋있네. 갑자기 부담되네 한 줄평. 전 생각한 거 있습니다. 저도 좀 몇 점이에요? 몇 점? 3.0. 몸에 좋은 패스트푸드 같은 영화. 미선님은요? 저는 사실 평가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점수를 주기 싫다는. 그게 아니고요. 네. 약간 별점을 줄 자격이 없다는 느낌 조금 드는 게 여기저기를 넉넉하면서 제가 캐치 못했던 부분이 조금 많았던 느낌이 있어서요. 특히 이제 뭐 애초에 이렇게 막 밥 먹으면서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할 싸우면서 이제 그때 막 말이 좀 사람들이 이제 빠르죠. 말이 엄청 빨라요. 그리고 저도 영화 보면서도 많이 딕션이 너무 안 좋다 느끼는 맞아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한국 정서예요. 맞아.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조금 낮은 점수 얘기는 했는데요. 코미디로서는 저는 약간 안 좋게 2점 줄이고 했는데 그거 뭐 제가 캐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요소도 이렇게 막 하면서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뭐 2.5 좀 평론가 다 됐네. 평론가 다 됐어. 결과적으로 2.5. 참고로 2.5 약간 안 좋게 안 트리즈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분은 어벤져스에도 2점을 줬으니까. 맞아요. 어벤져스가 2.5점인 걸 감안을 하면 축하드립니다. 네. 걸캅스 어벤져스 걸캅스 축하드려요. 동급이세요. 재밌다. 그럼 미선님이 웃었던 장면은 뭐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유머를 많이 못 캐치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건 캐치할 수 있었다. 생각나는 이건 재밌는 뭐가 장면. 있었어요? 일단 개봉하자마자 봤기 때문에 이제 2주 전이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막 정말 막 기억나는 엄청- 영화가 아니다. 네. 그게 의미 있는 건가요? 기억나는 영화가 아니다라는 게 의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의 한 줄평. 2주 후에 기억하지는 못해서 약간 그만큼 그런 시그널이 있는 거지. 이 영화가 기억할 만한 영화가 아니구나라는 걸 지금 캐치하셨다. 그게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 투흠. 저에게는 To him. Only him. Only him. 오케이. 네. 왜요? FBI가 안 웃겼어요? 아 맞아요. 그 부분. 내가 이렇게 캐치해줘야 돼?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그 문제 기억... 그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 FBI 문신 문신한 거 웃겼어. 그 FBI 문신이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잘못 그 타투샵 잘못 들어가서 이렇게 막 실질적으로 약간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막 이거 뭐 장난이겠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타투한 타투 거. 받던 거, 네, 문신 받은 거. 어떻게 이 사람이 뭘 웃었는지도 알아요? 아니. 도덕님은 대단하. 나는 뭐 웃었게? 뭐 웃었어요? 몰라요. 그거 방금 웃었다 했잖아요. 모텔에서 단추 그 떨어지고 물건 떨어질 그때 때. 진짜 웃겼지. 그거 저도 좀 웃었어요. 네. 그래서 미선님 한 줄평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상실증이야 이 이게 정도면. 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나쁘진 않고 이제 뭐 BUD로 보기 좋은 아니면 뭐 BUD 말고 IPTV로 보기 이 좋은. 정도면은 거의 욕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영화가 그래도 보기 좋은.
그래도 보라는 얘기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그걸 의미가 노리고 있어. 만든 영화라고 그래, 봐요 저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긴 하죠. 맞아요. VOD로 보기. 아니 근데 진짜 현재 상영하고 있는 영화한테 너는 IPTV로 보기 좋은 영화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게 이게 걸캅스. 칭찬이냐고요. 걸캅스 죄송합니다. 너는 그냥 스트레이트 VOD 영화야 이건데. 너는 VOD로 가야 되는데 개봉을 했네. 너 50억짜리 영화인데 스트레이트 투 VOD야. 아니 뭐 극장에서 봐도 이제 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2주 뒤에 생각은 안 나.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정말 모르겠네. 2.5점인데 어벤져스고. 누구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되게 노력한 티가 나네요. 자 더덕님이요. 진행하는 거 봐. 스칼렛님 먼저요. 저는 3점입니다. 3.5점, 3점 고민했는데 이제 생각보다는 내가 제 기대를 좀 많이 했나 봐요. 이게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기대를 했달까? 오히려. 그래서 3점이고요. 아까 그 박 실장님이 얘기한 거 되게 많이 동의가 되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극한 직업 생각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시의성을 묻힌 극한 직업이라고. 시성을 묻힌. 묻힌 어. 묻어버린 게 아니라 거기다 이렇게 발랐다고요? 시의성? 시대적인 거를 담은 의미가 네. 있는. 현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뭔가의 그 이슈들이나 사건들을 담은 네. 제가 시의성 있는 뭐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시의성 바른, 시의성 발린 극한 직업. 발린이랄까 또 그 약간 발라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발라진. 아 뼈가 이렇게 발라진 거예요? 아 그거 그런 거 아니고 페인트 바르는 거예요. 네. 아 참 한국말 코리안. 아 fuck, motherfucker. 네, 자 그렇군요. 더덕님이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갑자기 네, 저는 사실 저도 이 영화에 대해서 기대는 사실 안 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라든지 이 영화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 심정 이런 거는 참 이해가 돼가지고 왜냐면 이 영화가 일단은 여성 주연의 영화들이고 그리고 또 후반부에 그 범인을 잡으러 갈 때 모두 보여주는 게 그런 뭐 경찰 신고센터라든지 민원센터라든지 다 여자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뭐 여경 관련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대림동이었나요? 그 여자 경찰이 어떤 범인을 잡는데 그 사람이 뭐 제대로 못 잡았다는 식으로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 잡았는데 뭐 제대로 처벌을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대응이 부족하다. 여경은 경찰을 하면 안 된다. 여자는 경찰을 하면 안 된다. 여자는 경찰을 하기에는 너무 연약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슈가 이번에 됐었는데 그거를 정말 노린 거 아니겠지만 그 이슈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 이 영화를 보면서 버닝썬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도 그래서 참 한국에서 경찰을 한다는 것도 되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여경이 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대응을 한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영상이 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왈가왈부 당하고 막 입방아에 올라가면서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참 되게 안타까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그런 사건을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보니까 되게 또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이 영화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만큼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생각한 게 그 약간 되게 유명한 여성 시인이 자기 시에다가 썼던 어떤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야 준비 많이 해야 돼. 외국 사람이라서 영어인데 야. 한국어로 저는 말할게요. 아니, 영어로 해주세요 일단. 둘 다 일단 한국어로 먼저 멋있게 한번 들어봅시다.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잠든다란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잠든다. 잠잘 때 괴물과 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괴물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어떤 꿈, 욕망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것과 함께 잠이 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말을 그런 식의 표현인데 이 영화 안에서도 그런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그래서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가지고 자천되거나 아니면 어떤 한직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서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말을. 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영화도 잘 됐으면 좋겠고 뭔가 이런
영화 밖에서의 이슈들이 되게 참 많은데 그런 이슈들이 사실은 남성 주연의 영화들이었으면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독전이라든지 청년 경찰이라든지 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응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막 뭐 이 영화를 막 깎아내린다는 게 그렇죠. 영화가 재미없어서 깎아내리는 건 전 정말 상관없는데 보지도 않아놓고 깎아내리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거든요. 이 영화가 뭐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82년생 김지영도 비슷하죠. 네, 지금 그게 얼마 전에 크랭크인 해가지고 네. 곧 개봉할 네, 거라고 네. 하는데 벌써부터 그 영화를 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까요? 보지도 않고 내용도 내 모르는데. 말이 책도 읽지도 않고 그냥 일단 까는 거예요.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가지고 네. 아, 이거는 그냥 페미니즘 영화겠거니 하고 이제 네, 까는 거죠. 페미니즘 책이다. 페미니즘 영화다. 근데 일단 페미니즘 자체에 대한 정의가 일단 잘못돼 있는 거고 그건 네. 서로 잘못돼 있는 거고 네, 그거를 덮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정말 세상에는 한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 네. 한가해. 그런 걸 어떻게 찾아서 다 이렇게 그게 욕하고 자기한테 다니시는지. 무슨 돈이 벌리나 그렇게 그렇죠. 하면 사실 뭔가를 되게 증오한 것 자체가 자기 인생에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자기가 뭔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인생은 짧은데 누군가에게 쓸데없이 화를 내고 저는 그런 거에 이건 대해서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네. 또 자기식의 그 정의 내림으로써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약간 급진적인 이런 분들이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을 너무 역차별하고 남성은 다 미쳤어 막 이러고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문제고 그래서 점점 더 약간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저는 면이 이런 페미니즘적인 영화에서 되게 경계해야 될 부분이 남자를 희화하거나 그런 오히려 반대로 여자는 훌륭하고 남자는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으로 가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예. 표현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도 걸캅스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는 예. 그거는 좀 그 남편. 불편했어요. 남편. 남편도 그렇고 그 다른 경찰들 나 남자들을 특히 남편 대할 때 너무 불편했어요. 네. 사실은 좀 많이 때리죠. 많이 때리고 자꾸 막- 대놓고 말하잖아요. 병신아, 음. 등신아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윤상현이 너무 등신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윤상현이 좀 웃겨. 웃기긴 했어요. 너무 억지로 병신을 만들었어. 맞아요. 그 부분 좀 별로였긴 네.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이렇게 좀 갈등을 남녀 갈등을 조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저는 정말 수용할 만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이제 안 보고 누구한테 얘기 듣고 이거 별로라고 해서 이거 별로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별로라는 거죠. 네. 네, 미선님. 근데 아까 그 뭐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뭐 남자 뭐 어떻고 이제 뭐 너무 강하게 그런 페미니스트는 실제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 뭐 여성 영화라서 이제 뭐 페미니스트로 이렇게 막 욕하는 사람을 그런 많이 댓글을 이제 만나봤죠. 많이 봤죠. 그런 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도 어쩌면은 욕 먹을 수도 있죠. 욕 먹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설마 우리가 신상 털리진 않겠죠? 그러면 그게 또 문제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오잖아요. 신상을 터는 사람이 문제지 이 방송을 한 저희가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좀 무서운 세상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도 한 주간 이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